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이 코로나19로 교대 없이 연속 근무를 했는데도 52시간제 위반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34명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명 추가됐습니다. 경주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건천산업공단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밀착해서 돌보는 활동 지원사들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휴게 시간 없이 연속으로 3일 반을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교대 근무가 금지돼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를 했는데 황당한 것은 52시간제 위반이라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동 지원사 A씨는 4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병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평소 하루 3교대로 8시간 일하던 것과 달리 병원에서는 교대 근무가 불가능해 홀로 84시간, 그러니까 꼬박 3일 12시간을 일해야 했다는 겁니다. 한 모금 물을 한 컵을 떠가 와도 물 떠가 올게. 그러니까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고 눈껏 깜빡거리는 거 보고 물 떠가 와서 먹고 진짜 잠시도 옆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15일간 밤낮 없이 연속 근무를 한 활동 지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지원사 중개 기간은 주 52시간제에 따라 야간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중개 기관과 포항시에 항의했지만 초과 근무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옛날 제도만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너도 한마디 몸으로 때우라고, 너 죽든 말든 니네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추가 근무를 모두 인정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와 같은 지침이 없다 보니 활동 지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제든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15일간 24시간 연속 노동을 하고 또 3.5일씩 84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이자 장애인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침 마련을 위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사안을 일종의 보건복지부나 경상북도의 그런 질의를 통해서 한번 그런 의견을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혹독한 초과 근무를 견디면서도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처지에 놓인 활동 지원사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포항에서만 3명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기업체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경주에서 어제 34명에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4명 발생했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17명이 추가 확진됐고 인근 포장업체에서도 3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지난 이틀간 10명이 확진된 용강동 유가공업체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주시는 건천산업단지에 이틀째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공단 직원 등 2,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9명이 나온 포항에서는 7명은 자가격리 중이었고 2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급속한 확산세는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포항시도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거리 두기 3단계 방역 수칙을 이전과 같이 적용하는 한편 편의점과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가 1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회했습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결정이 이번 임시회의 최대 현안인데 첫날 도정 질문에서부터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나기보 의원은 배포했던 질문서를 수정하고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의군 광역시 편입과 관련된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는 생리를 하나 뽑아 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감수해야 한다며 도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전 부지만 확정돼가 있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빨리 가는 것이 우리 경북을 위해서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군의군이 요구한 것으로 당시 도의회는 재적의원 60명 가운데 53명이 동의 서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번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논의는 오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찬반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복위의 심사를 마치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찬반 토론이 예정돼 있고 무기명 찬반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군의군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지난달 이미 제출하고 경상북도와 도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찬반 결정은 편입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반대 의결이 나올 경우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울릉 관광산업의 비전을 구상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코오롱 글로텍과의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코오롱 글로텍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연계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울릉군은 동해의 청정 관광지를 활용해 코로나 이후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도 공식 항의했습니다. 김병삼 포항부시장은 어제 국무조정실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김진남 단장을 만나 지열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유발 가능성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 국책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포항시의 책임이 언급된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